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의 한 휴양지 리조트에서 여성 투숙객이 샤워를 위해 옷을 벗던 중 벽 틈새로 누군가의 눈동자를 발견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안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충격적인 경험을 공개하며 리조트 측의 부실한 시설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리조트는 객실 간 벽에 틈이 있었으며 남성 투숙객이 이를 이용해 옆방을 훔쳐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남성을 불법 촬영 및 사생활 침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동남아 숙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거리 비행 중 옆자리에 앉은 거구의 남성 때문에 13시간 동안 극심한 불편을 겪은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옆자리 남성이 다리를 크게 벌리고 앉아 자신의 좌석 공간을 심하게 침범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팔꿈치가 자신의 목젖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며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항공사의 좌석 배정 정책과 승객 간 매너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좌석 크기와 승객 체격 간 불일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핵시설 인근 탄약고에 907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폭발 영상을 직접 게시하며 강경한 대이란 입장을 과시했습니다. 2000파운드급 지하 관통탄은 지하 깊은 곳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무기로 이번 공격의 규모와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국회 동의 없이 재정,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수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그 배경으로 언급하며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때 사용된 이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발언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실제 발동 여부와 그 범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대형 항공사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편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전사적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항공유 단가가 2배 넘게 치솟으면서 기존 사업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운항 횟수를 줄이는 등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요금 인상과 노선 축소가 더 확대될 수 있어 여행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나토 체제에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거명하며 이란 지도부 참수 작전에 가담하지 않고 영공 활용도 불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유럽 국가들에 요구하며 미국은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유럽 각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 속에 담긴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여성의 20대 딸과 사위가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하천에 유기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딸과 사위가 숨진 여성을 직접 살해했는지 여부와 추가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수법을 규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53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4%,
코스닥은 5%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3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만기에 따라 등락이 엇갈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과 증시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추가 수사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딸 부부가 캐리어를 운반하고 하천에 투기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딸과 사위는 현재 시체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50대 여성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의 근무 환경과 관리 실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숨진 교사의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이 학부모 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어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란 벙커버스터 투하와 중동전쟁 확대,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혼란과 긴급 재정명령 검토, 그리고 충격적인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까지 굵직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